코센코아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FTX 사태로 가격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은 FTX 사태를 통해 수혜를 입고 있는 코인들과 거래소나 웹지갑, 하드월렛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래소가 몰락했습니다. 8월 25일 알라메다 리서치 CEO인 샘 사임 그리고 9월 28일 FTX 회장이 사임했습니다. 텍사스 증권 규제 당국이 FTX를 조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에 사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립토 뉴스를 다루는 코인데스크는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 상당 부분이 FTT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도했으며 유출된 알라메다의 대차 대조표에서 보유하고 있는 146억 달러의 자산이 대부분 FTT 토큰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36.6 빌리언 FTT 그리고 2.16 빌리언 FTT 담보 그리고 3.37 빌리언은 크립토 솔라나나 락된 솔라나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네요. 134 USD와 2빌리언의 주식 증권 결국 대부분 샘 뱅크먼의 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FTX 재정 건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퍼드들이 돌기 시작했고 이는 재빠르게 FTX 파산 의혹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이낸스로 5억 4,800만 달러 상당의 FTT가 이체되었죠. 누가 이체했는지는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바이낸스 대표인 CG 창펑자오는 초창기에 바이낸스가 FTX에 투자하여 얻은 FTT 토큰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 이체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CG 역시도 루나 사태를 통해 배운 것이 있죠.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았기에 역시나 큰 손실을 봤으니 말이죠. 더불어 루나 사태 이후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했습니다. 여기서 로비는 샘 뱅크먼이 FTX가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니 미국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 크립토 사람들을 등지는 언변과 바이낸스를 조금 까내리는 듯한 표현을 했던 것이 CG의 신경을 건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트윗 이후 FTT는 22달러까지 떨어졌고 비트코인 역시 2만 달러에서 강하게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 CG는 11월 14일 트윗에 바이낸스는 FTT를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였죠. 많은 사람들은 FTX와 바이낸스 구도 그리고 CG의 트윗으로 인하여 FTX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FTX의 자산을 예치 중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빼기 급급하였고 실제로 고객이 예치한 자산보다 적은 유동성을 갖고 있던 FTX는 출금 정지를 했으며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겠다는 선언을 하며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생각보다 많은 부채가 확인이 되며 인수를 철회, 시장은 다시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FTX는 결국 회생을 위한 파산인 챕터 11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며 부채는 약 66조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FTX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알라메다는 올 초 루나, 3에로 캐피털처럼 파산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FTX는 알라메다에 FTT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알라메다 대차 대조표 상당 부분이 FTT로 채워진 것이 사실이며 이 대차 대조표가 유출되었고 이에 따라 창펑자오의 FTT 매도 압력으로 인한 뱅크런이 일어난 것이죠. 실제로 FTX는 파산이 문제가 아니라 고객 자금을 끌어다 썼다는 사기, 스캠에 가깝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은행 같은 위치의 거래소였으며 은행은 항상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을 따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지급 준비율은 7%이며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A은행이 1,000억 원의 고객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 최소 70억 원을 제외한 390억 원은 대출 등으로 은행에서 임의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 보증을 통한 대출을 받는 것이죠. 고객의 신용을 보고 은행에서도 돈을 융통하는 것이고 하지만 거래소는 본질적으로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FTX 사건은 큰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사태 속에서 급등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앱 월렛인 트러스트 월렛과 세이브팔의 토큰이죠. 먼저 트러스트 월렛입니다.
빅토르 라첸코가 초기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시작되었고 17년 11월에 출시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덱스가 내장된 다중 통합 암호화 지갑입니다. 18년 7월 31일 바이낸스에 인수되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공식 암호 지갑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트러스트 월렛의 특징은 팬케이크 스왑, 유니스왑, 바이낸스 덱스와 같은 다른 덱스와 병합되어 사용자가 단일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 보유 및 교환할 수 있으며 65개 이상의 블록체인을 지원하고 앱 내 거래,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트러스트 월렛의 토큰인 TWT는 트러스트 월렛 고유의 유틸리티 및 거버넌스 토큰이며 최대 공급량 10억 개, 유통 공급량 약 4억 1660만 개입니다. 이 토큰의 용도는 거래소 토큰처럼 인앱 구매 할인, 덱스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혜택 및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두 번째는 세이브팔입니다. 세이브팔은 18년에 출시된 암호화폐 지갑이며 대중이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암호화 관리 플랫폼으로 제공하기 위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투자하고 지원하는 최초의 하드월렛 지갑입니다. 세이브팔 앱을 통해 사용자가 암호 자산을 보호, 관리, 스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토큰의 용도는 네트워크 수수료 할인, 보너스 프로그램, 인센티브, 커뮤니티 거버넌스 참여가 있습니다. 최근 FTX 사건 이후 TWT, SFP 토큰의 상승률은 최저점 대비 170%대의 상승을 보여준 것으로 보아 비슷한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가끔 이런 상황을 보면 바이낸스는 인수도 투자도 참 여러 방면으로 하였으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곳들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드월렛입니다. 트레조, 나노, 레저, 디센트 월렛, 키스톤 월렛 4개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트레조는 17년 비트코인 하드웨어 설계자인 마렉 팔라티누스가 운영하는 사토시 랩스에서 개발한 하드월렛입니다. 터치스크린, 보안성, 편의성, 다중단어 복구 시드를 생성하여 지갑을 복구하는 기능 등이 특징이며 가격은 대략 28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나노레저, 14년 인베이디드 보안, 암호화폐 및 비즈니스 정신에 대한 보안적인 배경을 가진 8명의 전문가가 만든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 레저사가 출시한 지갑입니다. 블루투스 지원, 보안, 편의성, 레저 라이브 앱을 통해 구매 및 교환, 디파이 앱, NFT 등 스마트 서비스가 가능한 게 특징이며 가격은 대략 20만 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디센트 월렛입니다. 한국의 코드 월렛 제조사인 아이오 트러스트가 19년에 출시한 하드 월렛이며 한글 지원, 지문 인증, 무선 블루투스, 자체적인 개인키 생성을 통해 안전한 키 관리, 자체 개발, 보안, OS 등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14만 5천 원입니다. 네 번째는 키스톤 월렛입니다. 키스톤 브랜드에서 출시한 하드월렛 지갑이며 공격받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USB, NFT,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QR로만 통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문 인증, 보안성, 터치스크린, 탈배착 배터리, 장치 분해 시 자체 파괴 메커니즘 등이 특징이며 가격은 2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하드 월렛을 이용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비트코인 자체가 P2P 거래를 위해 생겨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스스로 보관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드 월렛이 앱 월렛과 가장 다른 점은 코인이나 토큰이 이동 최종 단계에서는 꼭 물리적으로 내가 월렛의 특정 버튼을 눌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앱 월렛은 누군가에게 해킹당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하드 월렛은 마지막 물리적인 방식이 있기에 조금 더 안전한 상황이죠. 이렇게 앱 하드월렛을 정리했지만 중앙화된 거래소인 FTX와 다르게 탈중앙화된 거래소 대표 주자인 DYDX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섹스,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보다 빠른 거래, 그리고 자산 보관의 용이성을 지니지만 보안이 취약하고 나의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덱스, 내 개인정보를 주지 않고 내가 연결한 나의 지갑에서 거래를 합니다. 다만 약간 느리다는 것이 단점이죠. DYDX는 덱스 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래소 UI와 가장 흡사하게 만들었고 대표되기에 소개해드립니다. 코인베이스 출신 개발자 안토니오 줄리아노가 OX
프로젝트의 하이브리드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개발한 선물 덱스입니다. 19년에 거래소가 가동되었으며 21년 4월에 신규 런칭한 스타크웨어 레이어 솔루션 기반의 무기한 선물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윤이나 스시와는 다르게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섹스의 오더북 방식을 접목하여 AMM의 치명적인 단점인 자본 비효율성 극복 및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AMM은 덱스 프로토콜의 유형으로 오더북을 사용하는 대신 가격 알고리즘에 따라 자산 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DYDX 토큰은 최대 10억 개 발행이며 현재 약 1억 3,560만 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토큰 용도는 거버넌스 제한 생성 및 참여, 무기한 선물 거래, 수수료 할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폴로 X입니다. 아폴로 X는 CG가 과거 트윗에서 언급했듯 덱스와 섹스의 하이브리드 거래소입니다. 섹스에서는 기존의 바이낸스와 동일한 UI, UX를 통해 선물 거래가 가능하며 덱스에서는 DYDX와 같은 UI, UX를 통해 오더북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덱스와 섹스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아폴로 X이기에 국내 트래블러에 따라 직접적인 전송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DYDX나 다른 덱스를 지향하는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거래소들로 직접 코인을 전송하셨다면 반대편 거래소 측에 문의하여 반송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많은 약속들이 세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크립토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탈중앙화 정신에 걸맞는 시장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